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라프입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서 일반기획이사 1회차 필기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시험 과목 변경 이후에 첫 시험이라서 정말 많이 두려웠을 테고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어 시험 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미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고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진 못했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도전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매 순간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회차 시험 힘들게 준비한 만큼 정말 이를 갈고 분석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 집중해서 분석했고요. 오늘은 앞으로 시험 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1회차 필기 총평과 함께 궁금했던 부분들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과목들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시작으로 과목별 문항수 및 출제 유형을 함께 분석해볼 거고요. 이번에 수강생분들과 함께 약 300문제 정도를 복원에 성공했는데요. 얼마나 적중률이 좋았는지 뒤에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진 않을 거고요. 1회차 시험 치셨던 분들은 함께 들어보시고 얼마나 제 말에 공감되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은 절대로 후회 안 하실 테니까 꼭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계제도, 기계요소 설계, 그리고 해석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과목별 유형은 뒤에서 해볼 거고요.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먼저 기계제도는 기계설계 산업기사의 기계제도라는 과목을 기계제도는 기계설계 산업기사의 기계제도라는 과목을, 그리고 기계요소 설계는 기계설계 기사에 나오는 기계설계 과목을 공부해 주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일반 기계기사에 나오는 기계제도 부분은 3D 모델링 부분까지 추가되는데 반해서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2D 제도의 부분만 해당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일반 기계기사가 개정되면서 가장 베일에 쌓여있던 부분이 3, 4과목에 추가되었던 해석 문제가 과연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려했던 CFD와 같은 진짜 해석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존 역학 과목에서 보던 해석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 그냥 해석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 역학 공부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사실 제가 이번 1회차 시험 분석을 위해서 일반 기계기사 책 약 5종류를 구매해서 미리 분석했었는데요. 신기했었던 건 이번 출제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짜여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의 범위가 조금씩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필요한 부분을 더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2회차부터는 많은 책들이 개정될 거라 생각하고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셔서 출제 범위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목별 문항수 및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개정 전의 일반 기계기사에서는 1과목 재료역학 20문제, 2과목 연력학 20문제, 3과목 유체역학 20문제, 4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각 10문제, 5과목 기계제작법 및 동력학
각 10문제로 문항수가 절대로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은 각 사람마다 문항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먼저 1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 부분입니다. 1과목에서는 기계제도가 10문제에서 14문제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이 기계요소 설계가 6문제에서 10문제 사이, 마지막 유압기기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고 0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상 외로 1과목, 특히나 기계제도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 과락을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2회차 시험부터는 이 기계제도 부분에 대한 완벽한 출제 범위와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기계제도 범위 중에서 형상 모델링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출제되더라도 최대 2문제 정도만 출제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서도 출제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요소 설계는 대부분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기계요소 설계 범위가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각 단원별로 이론은 종류나 특징 정도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각 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응력 또는 역학 해석 유형 수준으로 공부해 주시면 1차적으로 준비는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상세하고 깊게 공부해 나가시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계제도 및 제작법입니다. 이 과목들은 범위는 관연도와 모두 동일했고요. 단지 역시나 출제 문항수는 딱 10문제, 10문제가 아닌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요. 대부분 기계 제작법보다는 기계 재료에서 조금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범위는 똑같긴 한데 빈출 유형들이 조금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관연도의 높은 출제율을 보였던 유형들이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빗나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1회차 보건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제작법 동일했고요. 세 번째, 구조 해석 부분입니다. 구조 해석은 관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재료역학 과목이 있고 가장 과락이 많이 나는 과목이었던 동력학이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과목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쉽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연도 출제 경향을 보면은 100점 방지용 문제들이 정말 답도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단순히 풀이가 좀 긴 문제라든지 2가지 이상의 개념을 한 번에 물어보는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 문제는 별도로 출제된 건 없고요. 출제 비중은 재료역학이 동력학보다 조금 더 높더라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연료체 해석입니다. 연료체 해석은 출제 범위와 난이도는 거의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구조 해석과 똑같이 해석 문제는 별도로 출제되진 않았고 유체 해석보다는 연력학에 조금 더 많은 문항수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 적중률 분석 시간인데요. 우선 보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기계기사가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하루만 치던 시험을 약 일주일 정도 시험을 치는 걸로 바뀌었고요. 대신 문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더라도 옆 사람과의 문제가 100% 겹치진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완전히 똑같이 겹치진 않지만 생각보다 제법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회차마다 당일 출제된 문제를 당일 해설해서 당일날 공유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시험 첫날인 2월 25일부터 28일 동안 약 300문제를 복원했습니다. 겹침 정도는요, 문제와 지문, 그리고 보기까지 똑같은 문제가 평균적으로 3문제에서 8문제 정도 겹치는 분들이 나오셨고, 문제 자체는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부분은 10문제 이상 겹치게 되면서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톡방에 올라왔던 분들의 실제 후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참고로 아주 극히 일부만 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문제 많이 보고 가세요 부터 시작해서 한 8문제 겹쳐요. 정말 많이 겹쳤어요. 한 3문제 겹친 것 같아요. 등등 많은 후기가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몇 분들은 두세 문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시험장에서 겹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시는지는 직접 겪어보신 분들만 정확하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출제됐던 보건 문제들 중에 역학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을 때 푸실 자신 있으신가요? 푼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분 정도 걸리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풀었을 때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찍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처럼 직접 보고 간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다면 정답을 맞추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 멘탈 등과 같은 부분들 말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이번 1회차 시험 문제들이 2회차에도 높은 확률로 겹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껏 관연도 출제 경향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보건 문제를 보고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1회차 일반기사에 대한 시험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총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관연도 기출에 비해서 좀 낮아진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생각보다 기계제도에서 과락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보건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시고, 물론 전체적인 공부가 필요하지만 높은 출제율을 보이는 유형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토록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해석 부분들은 따로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해석 문제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보건 문제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모두 풀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일반기의 기사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회차 시험 이후에 베일에 쌓여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고요. 물론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충분히 합격시켜드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원래도 있었지만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복원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끔 무분별하게 복원 문제만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뭐 나왔나요? 이 문제 답 뭔가요? 어떻게 푸는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1회차는 시험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공부 태도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단순히 시험 합격만을 위해서 절대로 강의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강의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 과감하게 당일 복원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만큼 당일 보고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반기획이사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거고요. 시험 합격은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멋진 엔지니어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기계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반기획이사 2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